저는 오늘 연구와 개발 그리고 비즈니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속 가능한 사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해줘야 된다. 창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훨씬 더 큰 보상을 이 사회가 약속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모두가 창업하기 싫기 때문에. 다음,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도록 해줘야 된다. 우리는 누울 자리도 없는데 발을 뻗자고만 한다. 돈을 벌 것도 없는데 자꾸만 돈을 벌으라고 한다. 일자리를 만들 곳이 없는데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내라고 한다. 이런 겁니다. 땅이 없는데 논을 만들라는 거나 똑같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이 생겨야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필드가 생기도록 해줘야지 개인은 그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사회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화전처럼 새로운 필드, 새로운 누울 자리를 확 불을 질러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거기 가서 창업도 하라고 그러고 거기 가서 일도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인커리지를 해야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아무도 하지 않고 지금 있는 땅떼기 내에서 무조건 우리 먹을 게 더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일단 해봐. 이렇게 하면 결국은 싸움밖에 안 난다. 누울 자리를 봐야 된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새로운 누울 자리가 생겨야 되고 그걸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런 누울 자리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바로 연구와 개발과 산업, 이 세 개의 축이 순환돼서 돌아가야 됩니다.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개발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산업이 나오고 그 산업이 다시 돈을 벌어서 다시 연구에 투자를 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져야 여기에서 아까 누울 자리가 생기게 되고 누울 자리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 정책 당국자나 또는 기업의 CEO나 하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 연구라는 말을 이렇게 좀 개념이 불분명하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연구의 이제 영어식 표현이 뭡니까? 리서치라고 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search입니다. 뭔가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 닦을 연에 구할 구 이렇게 번역을 한자로는 했네요. 근데 search인데 RE가 붙었어요. research. 여기서 접두사 RE는 뭘까요? 다시 찾는다? 좋습니다. 잊어버렸던 걸 다시 찾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의 RE는 강조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찾는다. 정말로 열심히 찾는다. 연구예요. 연구의 핵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연구는 이익이 아니라 궁금함이 동력이에요. 거듭 얘기합니다. 연구는 이익이 아니라 궁금함이 동력이에요. 예컨대 저 같은 사람한테 월급을 주는데 네가 연구를 열심히 하면 보너스를 줄게. 거기서 인센티브를 얼마를 줄게. 또는 대신에 그 연구비를 주는 대신에 너는 여기다가 영수증을 다 써서 내야 되고 뭘 써야 되고 뭘 써야 되고 뭘 써야 되고 해. 그래서 네 시간 동안에 뭐를 다 해야지만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저는 뭘 선택할까요? 연구자는 인센티브를 선택하지 않아요. 만약에 인센티브를 선택한다 그러면 여기 혹시 저 연구비 평가 관리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좀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 연구자가 아니에요. 연구자는 돈보다 자유예요. 궁금한 게 이익보다 우선합니다. 그게 리서치예요. 돈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유를 얻어요. 내가 궁금하니까 알아보려고 하는데 알아보려는데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원해 달라는 거지 내가 어디 뭐 해외여행을 가거나 내가 맛있는 걸 먹으려고 내가 집을 사려고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이상하죠. 네이처나 사이언스 쓰면은 돈을 줘요. 저도 연구자지만 그거 이해 못 하겠어요. 다음, 연구가 중요한 것은 답보다 질문이에요. 연구 결과가 뭐가 나왔냐 이렇게 묻는데 세상에 연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연구 결과는 이미 질문에 거의 나와 있어요. 한 절반 이상은. 좋은 연구자는 좋은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지 않은 연구자는 질문이 시원치 않은 연구자입니다.
우리나라 연구자 중에 왜 노벨상 받는 사람이 없냐라고 맨날 질타를 받아요. 노벨상 시즌만 되면.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좋은 질문을 가진 연구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좋은 질문이 왜 없을까요? 연구자가 된 이유가 궁금해서 연구자가 된 게 아니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연구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없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직업 동안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월급만 받으면 나는 정말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 직업을 택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 노벨위원회에서 노벨상 수상자 발표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심사위원장이 나와서 왜 우리는 올해 노벨위원회는 이러이러한 연구에 대해서 주목했는지 설명을 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이게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알프레드 노벨의 유지와 왜 그게 부합하는지, 인류에게 이게 왜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왔다, 인류가. 그런데 거기에 가장 먼저 그 생각을 보고했던 사람을 이렇게 추적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추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우리가 보너스 많이 받는 저널에 꼭 낸다고 해서 노벨상 수상자가 되는 게 아닌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창의력 있는 연구해라 뭐 해라 하는데, 그거는 마치 그 학원 보내는 거하고 창의력 학원 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본질을 잘 모르는 거죠. 창의력은 질문에서 나오는 거고 처음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에게 최초는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남보다 먼저 해야 돼요.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게 연구의 특징이에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면 우리나라처럼 맨날 100% 연구 성과 달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바보 같은, 연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결과를 알면 연구를 왜 해요? 답을 아는데 왜 그걸 푸는데 돈을 줘야 돼요? 안 그래요? 그렇죠?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R&D라고 붙이는 거예요. R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R&D라고 불러요. 그런 거는 없어요. R은 R이고 D는 D지 R&D 따위는 없어요.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도전을 했는가.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 이거 한다고 해놓고 이걸 알아내지 못했어? 라고 묻는다면 그 연구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미 알고 있는 것만 제안서로 냅니다. 그래서 모든 개발 사업의 결과는 이미 다 성공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할 수 있는 것만 내니까. 그러니까 돈 줘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거는 새로 알게 되는 게 없으니까. 자, 리서치와 다른 것이 바로 디벨롭먼트, 개발입니다. 개발은 연구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첫째, 거꾸로예요. 궁금한 것이 동력이 아니고 이익이 동력이에요. 산업화 시키는 게 동력입니다. 개발은. 연구를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했어요. 막 여러 가지를 알아냈는데, 답을 알아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가 아 그래? 이런 게 있었어? 하는 데서 영감을 얻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런 데다 적용하면 아 이런 게 만들 수 있겠네? 이거죠. 그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발은 어디까지나 이제부터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요. 이익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 다음 답이 나와야지. 질문이 뭐냐? 이거는 덜 중요해요. 질문은 이미 제안서 낼 때 시작이 돼요. 질문은. 답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사업화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사업화가 안 되면 실패한 거예요. 마치 질문이 없으면 연구가 실패한 것처럼 사업화가 실패하면 개발은 실패한 겁니다. 과정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업화가 됐냐 안 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은. 뭘 하든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문제를 해결을 했든 연구실에 나와서 뭘 하다가 해결을 했든 어디 돌아다니다가 산책하다가 생각이 나서 해결을 했든 과정을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 중요한 건 사업화가 됐냐 안 됐냐. 결과가 중요하다. 이게 개발, 디벨롭먼트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앞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거하고 모두 반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R&D라고 부르죠. 이렇게 모든 게 동기에서부터 평가의 기준까지 모든 게 다른 것을 하나로 묶어서 R&D 예산을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뭐가 나왔냐고 계속 물어요. 너무나 성격이 다른 것인데. 자, 그러면
그 R&D를 추진하는 주체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개발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없어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원래 연구만 하는 기관이 뭐 괜찮은 게 나오면 개발까지 해라. 아니면 거꾸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내려와서 개발을 하거나 연구까지 해라. 이렇게 됐지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개발의 특징이 분명히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가치를 요구받기 때문에 그것에 헷갈려하는 주체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일관되게 일을 하기보다는 주어진 프로그램에서 돈을 따는 데 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발을 디렉트를 잘하려면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뭘 개발할 거냐, 무엇을 사업할 거냐. 두 번째, 여기서는 법적인 권리를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법적인 권리. 그다음에 세 번째, 개발에 있어서 역시 이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보상입니다. 아까 사업화가 될 확률은 진짜 몇 %가 안 돼요. 정말 적은 양입니다. 그리고 연구는 그 과정이 기쁘지만 말하자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충족이 들어가지만 이 개발은 사업화, 이익이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따라서 그 일을 그냥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해요. 자기한테 반드시 이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만한 이익이. 기초 연구는요, 등방성이에요. 방향이 없어요. 방향성을 주면 이미 글른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나노 기술이나 생명공학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해야 된다. 이 세상에 그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연구 방향. 연구에 무슨 그렇게 하면 연구가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등방성이에요. 그 다음 퀘스천이 중요하고요. 평가할 때 퀘스천의 참신성을 봐야죠. 그래야 좋은 연구가 나옵니다. 차라리 돈을 원하면 개발에 돈을 써야 돼요.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개발은 방향성이 확실해요. 확실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되고 뭐 가다가 뭐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이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문제 해결을 핵심으로 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작더라도 사소한 문제라도 문제를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목표가 확실해야지만 돈을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구에는 기초와 응용이 있는데요. 그리고 응용의 결과물이 개발로 넘어가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하는 고체 물리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초 연구죠. 연구예요, 리서처. 그런데 고체 물리 중에서 나는 반도체를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응용 연구입니다, 이미. 벌써 반도체 하면은 왜 반도체를 하겠어요? 살짝 어때요? 살짝 이게 시장도 넓고 돈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하니까 그거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응용이에요, 이미. 아까 얘기했죠. 응용입니다. 블랙홀 궁금하다. 뭐 이상한 어떤 현상이 궁금하다. 이거는 질문에 의해서 드라이브 되니까 이게 기초예요.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설계나 공정에 있어서 뭐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반도체 연구한 거 가운데 어떤 응용 기술이 나왔으니 그거를 여기다가 적용해 보겠다. 그러면 이제 개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연과학대학은 여기에서 여기 한 반쯤 걸쳐 있고요. 공대에서 하는 것이 한 요놈의 절반에서 여기쯤 걸쳐 있어요. 그럼 나머지 이건 어디가 하느냐? 기업이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입니다. 개발은. 그런데 이 개발마저도 기업이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기업만이 실제 개발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리서치, 연구의 결과가 상업화가 되기가 근원적으로 어렵다. 자, 성공 확률은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한 자리 숫자 %고요.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또다시 한 자리 숫자가 되고요. 또 여기서 개발이 되더라도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산업화가 되는 데는 또 한 자리 숫자의 확률이에요. 여러분 아다시피 이건 모두 다 엔드가 돼야지 산업화가 되니까 확률의 곱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인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연구하는 걸 가지고 야, 어디가 아주 전략적으로 유망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산업화로 언제 이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어느 헛간을 구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를 만나서 됐습니다.
확률이 매우 적어요. 그러나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하나의 거대한 옛날 플랫폼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여기다가 인프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인프라가 당장 무슨 돈을 벌어줄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일단 이것을 갖추어 줘야 어떤 일이라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엄마가, 아빠가 우리 학생들 학교에 보내는 것이 얘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래서 학원을 3군데 보내면은 300억을 벌 거고 5군데 보내면 500억을 벌 거야 라고 해서 지금 투자 중인가요? 아닙니다. 연구가 그런 거예요. 돈과 정량적으로 비례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연구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가 없이는 절대 디벨롭먼트, 개발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건강한 기업은 나올 수가 없다. 연구에다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안 됩니다. 경험이 없어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그 회사가 기초 연구를 가지고 돈을 번 사례가 생기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정말 어렵죠, 그거는. 설득만은. 자, 그래서 현대 연구 개발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묻지마 연구는 없습니다. 저도 기초과학자지만 아무 이유 없이 대주는 거 우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연구자들도 그걸 알아야 되고요. 민간은 자본 축적을 위해서 복무하게 돼 있고요. 공공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근데 당연한 것 같은데 왜 강조할까요? 공공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공공이 민간처럼 움직이는 사례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정부가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제 생각에는 민간에 차라리 자유를 더 많이 줘서 더 돈이 많이 나오게 하고 공공은 지속 가능한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도 연구 개발자들도 이제는 납세자와 소통을 해야 된다. 즉 자기에게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납세자에게 내가 쓰는 돈이 어디서 나왔고 납세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듣고 그 납세자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하기 어려운 메커니즘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연구실에서 쓰이는 돈이 납세자에게 보답이 될 수 있는지를 설득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다 병행돼야만 신산업이 생길 수가 있겠고 순서로 따지자면 공공투자가 먼저 가야 민간투자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공투자가 선이고 민간투자가 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자리가 결국은 다시 연구와 개발로 재투자가 되도록, 즉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가 되도록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D가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는 데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별로 부럽지 않아요. 지금 실리콘밸리나 뭐 선전이나 이런데 지금 실리콘밸리는 살살 정점을 지나고 있죠.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서, 거주 비용이 너무 비싸서 투자가 너무 해요. 근데 실리콘밸리 동력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여기 온 사람 빈털터리여도 된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 엘도라도를 약속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비싸서. 선전은 어때요? 공산주의 국가라서 그냥 막 해주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전 오래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합리적 보상이 훨씬 더 강력한 드라이빙 포스일 겁니다. 자,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는 닭과 달걀의 문제다. 항상 뭐가 없어서 안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맨날 뭐가 없어서 안 된대. 이런 얘기 수없이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 필요 없어요. 저는 뭐든 좋다고 생각해요. 닭이든 달걀이든 답은 따로 없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닭이든 달걀이든 잡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잘 잡을 수 있는 걸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문제인 거지 아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을 이제 아직 많이 살지 않은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방에서 나와서 자기 인생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왜 소중한 인생을 그냥 값비싼 스테이크 먹는 걸로 채우려고 하세요? 스테이크도 먹지만 다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캐릭터라이즈, 색깔을 입혀주는 자기만의 인생, 멋진 인생을 한번 지금 설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은 돈만 벌겠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존경받을 수 있는 인생관이 있어야 사실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누가 계산해서 할 수 있겠어요? 망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그것만이 이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